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한번 신청해. 광고 뭘 굉장히, 신청해? 굉장히 좋은데 왜 네? 민망하세요? 아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네. 뭐 좋은 제안인 것 일단 같습니다. 저 팟빵 건물에 주차 관리원 그분부터 좀 모셔. 자, 하여튼 아는 분 가운데도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소위 전문가 또는 고수라고 하는 잘 안 분들이 나타나려고 그러시죠? 트레이딩을 하면서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안 받고 그렇죠. 예. 자기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브로커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오전에 1% 이상, 1.2, 1.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낙폭이 컸죠.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중 내내 하루폭을 둔화시키면서 소폭 마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63%고요. 다우가 0.22, S&P 0.3%니까 지난주 2%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하단에서 소폭 반등뿐이 못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주요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달러스가 좀 올라와서 좀 멈춰 있고요. 국제 수익이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 아까 말씀 주셨는데 4.5%로 발표해 나왔습니다. 예상이 3.5%니까 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좀 올라오지 않았냐, 뭐 시장이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송 장비 그 보잉의 기고 효과, 운송 장비를 제외하고서는 플러스 0.7%로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로는 1월 아파트 임대료가 작년 8월 기준 대비해서 3.5%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이 뉴스가 좀 주요하게 다뤄졌고요. 반면에 1월에 주택 판매 지수가 플러스 8.1%예요. 예상이 0.9%였거든요. 네. 이 얘기는 부동산이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보합권에서 혼조 상태였고요. 테슬라만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4% 상승했는데 내일 인베스트 데이가 있죠.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공 기자님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3만 달러 전후에 좀 비교적 저렴한 전기차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고요. 지금 기가 팩토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만 대 가까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워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1개까지의 기가 팩토리를 공장을 건설을 해서 약 2천만 대 정도까지 저가 모델형까지 시작 포함해서 지금 테슬라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5.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요 이슈도 없었고요. 그냥 혼조 정도, 소폭 오르는 정도, 요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8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8%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3대 지수가 지난주에 크기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것을 보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들이 선물, 현물 동시 매도로 하락 후에 하단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시장의 평은 상당히 잘 버틴다. 견주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빠져서 횡보했다는 제 표현을 드리는 것은 아침에 개파락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그렇죠. 예, 코스피가 그렇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죠. 마이너스 시작해서 어제 플러스까지 줬는데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20% 이상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로봇 어제 그왜 그죠? 뉴스 아침에 좀 나오면서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예, 기억나요? 레인보우.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냥 제목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구강모 모두 다 달려들었다. 177조 먹거리 로봇.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작년 연말에 로봇 얘기했고 연초에 로봇 얘기한 거 지금 벌써 2월 말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화두가 되었고 그리고 많이 달려왔는지 주가가
그는 가늠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지금 주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라는 게 이제 뭐 좀 판단하기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너무라는 사실이죠.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주가라는 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얘기하고 나서부터 2배, 뭐 2.5배 이렇게 좀 다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하락을 전망하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2차 전지 소재도 2배 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2차 전지의 완성품 메이커들은 뭐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얘네들은 조금 주춤주춤하거든요. 대형주들은. 그런데 이제 소형주들은 뭐 얘네들은 뭐 2배씩 올라가는 네. 고프로베 이런 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AI, 챗봇, 원격 의료, 로봇, 자율주행 전체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베스틸 지주가 어제 상한가 갔는데요.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는 뉴스로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자 스페이스X와 관련된 테마가 또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는 2월 말이고요.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편출은 없고요. 편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는 오늘 대규모 거래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테슬라 데이 우리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 내용들이 아마 내일 모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연준의 긴축에 무게감이 실리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고 위안화, 원화가 상승하고 우리 원화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원화 약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유는 아까 김프로님이 미스터마켓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안화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안화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우리 원화 상승에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 수익률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혼조예요. 어떤 건 좋게 나오고 어떤 건 나쁘게 나오고 뭐 이러고 있고요. 금리 인상폭을 25bp 하냐 50bp 하냐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물가 목표제 지금 타겟팅을 2%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재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 논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경제지표 혼조지 그리고 금리 인상폭, 물가 목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혼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월에 FOMC 회의 이전까지는 혼조 시장이 계속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이번 주에 지금 뭐 내일 쉬는데요. 어떻든 어제까지 9주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닥이? 예, 9주 연속 상승이에요. 주로 보면 예, 주간으로 9주 연속 상승한 그래요? 거고요. 9주 연속이라고 하면 지금 2월 말이니까 올해 내내 상승한 거나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코스피는 5주 연속 하락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스피는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반대로 지금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5주 연속 하락하고 9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막 떨어지고 코스닥은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죠. 다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그만한 상태에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지수 변동성은 크지 않아요. 지수 변동성. 지수가 1%, 2%씩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 변동성은 축소된 가운데 그런 가운데 특정 테마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테마 장세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 장세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 있고 종목 상세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연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특징을 보여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월에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요. 그러다가 2, 3, 4는 코스피는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2, 3, 4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특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황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밖에 드릴 게 없는 게 전체적으로 하단을 조금 열어두면서 그러면서 좀 조정이지 않겠냐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위로든 아래든 그렇게 방향을 바꿀 만한 빅 이벤트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장세만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를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양해가 있기 때문에 중용주 중에서 시크릿컬들이 좀 움직입니다. 수급이 들어와요. 기관들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서베이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테마에 걸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온 소형주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형주들은 지금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테마는 나는 좀 접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좋은 소형주에도 우리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그냥 참고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노랜딩 시나리오는 월가 최악의 사기극이다. 그 경제학자이면서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업자인 로젠버그 분이 이런 포춘지의 기고를 올렸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노랜딩은 수년 만에 등장한 최악의 사기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4분기 2.7% 미국이 성장했지만 민간 수요는 0.1%에 그쳤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약 2,900포인트 선까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마이클 윌슨 있지 않습니까? 어닝 리세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한 것은 결국은 불트랩이다. 3월에 다시 레벨 다운될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그냥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참고를 할 필요는 있냐면요. 시장의 약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거고 그리고 논리가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5% 위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시스템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미래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고 개별 종목이 올라가고 테마가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기저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런 게 깔려 있다라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저는 뭐 요 내용까지는 몰랐는데요. 우리나라가 테슬라 충전기 슈퍼차저가 118곳에 도입되어 있는데 이게 테슬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서서 올 3분기부터는 테슬라 충전기로 국내 차들도 충전할 수 있도록 슈퍼차저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지금 뛰어드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러면 슈퍼차저 도입할 때 어떤 기업이 또 나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테슬라 번째는 충전기를 혹시 우리가 뭐 맡아서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가져오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정부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조직을 발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터리 그 소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원 지금 민족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조직이 발족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대기업 독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융자 지원을 하고 세액 공제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세액 공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밑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 대표 종목입니다. 성일하이텍, 에프코프로, 고려알, 코스모학, 세비캠 요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종목들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은 시장에서 아마도 조정보였다 또 올라가고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지금 배터리 소재처럼 선두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 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우리나라 물가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변화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은 국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영향이 큽니다. 다만 그 효과가 예전보다 작거나
또는 중국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월에 근거를 1월에 제조업 PMI가 50.1, 서비스 PMI가 54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2분기에 가파르게 오르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전인 그 양회에서 아마 또 5에서 6% 사이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월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정하면서 이걸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건은 이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복하느냐. 이건 우리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회에서 이 워딩은 우리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두 가지 방향이겠죠. 하나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회복이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의 수혜가 되겠죠. 그래 시크리컬리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 회복이 되면 수출은 0.55%, GDP 우리나라 GDP 0.16% 정도 상승한다. 한국은행이 요번 발표한 겁니다. 중국이 과거에 한 1% 성장하면 한국 성장률은 0.2에서 0.25% 상승을 했는데 이번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그래서 한 0.1에서 0.15% 정도는 그래도 GDP 성장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소비 등 내수 위주의 회복으로 만약에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관광업계 수혜로 아마도 전체적인 GDP 성장률보다는 제한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 요 수치도 한국은행 요번에 발표한 건데 관광객이 2019년도에 3분의 1 수준이 195만 명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국 성장률은 0.16% 정도 보탬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아까 좀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지금 월가에서 나온 자료들은 약 5에서 6% 정도의 올해 전망치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회에서 예를 들어 그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좀 뭔가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그나마 우리 중간재 수출이 좀 나아지고 예. 내수 중심으로 한번 돌려보겠다 이러면 이제 예. 우리는 큰 영향 없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별로 예, 얻어먹을 거 제한적일 없다는 것이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 수출 뭐 역대 최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수출 끊었다는 얘기가 뭐 맨날 있지만 사실상은 중국이 지금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수출하는 게 전혀 별로 막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중국 수출 뭐 여기서 얼마나 더 살아날지도 모르겠지만 네.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팔 거 이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과거보다는 한 반 정도만 보수적으로 음.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고 보수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프로님이 정확히 짚어주신 게 네. 바로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요, 네. 이런 거예요. 옆에 밑에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43%잖아요. 이게 2월에 지금 20일까지거든요.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정밀기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승용차나 자동차 부품은 뭐 좀 좋아졌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수출 드라이브가 강하게 그쪽에 밀었을 때는 이쪽에 빨간 쪽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수만 막 갖고 얘기를 계속한다. 네. 그러면 여전히 이쪽에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지금 계속 비중이 그렇게 크게 보고 기대를 하고 또 우려도 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국가별 수출입 비중을 보시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중국이 지난 2월에 보면 마이너스 22%, 대만, 홍콩, 중화권이 훨씬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견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복잡하겠죠. 네.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중국 때문에 우리가 무역 적자나 GDP 성장률에 얼마나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 두 가지 뉴스인데요. 우리 직접 투자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제 경험상으로는 김프로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어떤 거요? 기억이 제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제 이게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시중은행의 과점을 허문다라는 거예요. 아까 곰 기자님이 요 비슷한 얘기 잠깐 마지막에 하고 계셨는데요. 금융당국에서 경쟁 촉진 플랫폼을 확대해서 시중은행의 과점적으로 가졌던 사업권이잖아요. 이것을 좀 일부 허물어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그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TF들을 발족을 해서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증권, 보험, 핀테크에도 은행 업무 일부 허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증권이나 보험, 카드사에서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한다. 핀테크에서 대환 대출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증권, 보험, 카드사에서는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행이 하는 것들은 못하게 많은데 이걸 일부러 열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 아니에요? 제2금융권이라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이게. 네? 나는 미국에서 제2금융권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맞습니다. 은행이면 은행이고 뭐 IB면 IB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축은행 이걸 제3금융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1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던 영업의 영업권 가지고 있었던 이걸 2금융권, 3금융권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일부 허용하겠다.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시중은행의 과점을 허물면서 경쟁 촉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증권회사 입사해서 28년, 29년 차 되고 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야, 근데 저 맥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예. 이제 은행도 이제 저쪽으로 IT 쪽으로 넘어가게 해준다. 그 예. 얘기는 반대도 해준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번째 뉴스가 금산분리. 그거예요. 예. 금산분리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비금융사업 영위 제한을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KB에서 지금 현재 사내 벤처 조성을 해서 반려동물과 세무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시중은행에 있었던 아주 독점적인 그 사업권, 그것을 일부 이쪽에 열어주고 금산분리 완화해가지고 얘네들이 다른 쪽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규제 산업이니까 다른 쪽에서 제조업체가 금융권에 들어오는 부분, 금융위에서 제조업체 하는 부분을 당연히 규제하겠죠. 그렇지만 일부 허용을 하면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딱 이걸 보면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저는 관심이라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만약에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정부 출범 시마다 뭐 이러한 시도들이 다소간에 있긴 있었어요. 네. 뭐 챌린지 뱅크를 한다. 그래서 뭐 인터넷 뱅크도 네네. 해주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저게 이제 사실 또 저렇게 막 열다가는 또 소규모 금융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금융사고가 나고 네. 법 안 되잖아. 네. 다시 또 돼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근데 어쨌든 과점의 폐해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그죠? 예. 강한 어조로 이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 직접 투자 이거는 여러분하고 직접 투자 조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투자에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STO 있잖아요. STO요. 지금 STO를 지금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굉장히 그 TF팀 구성해서 이제 거기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확대되면은 상당 부분 우리 그 재테크 또는 자본시장의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고 또 김한진 박사님 모실 그러시죠. 시간이 됐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모레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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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이군요. 참. 내일 모레 어디 뵙겠습니다. 혼자 방송하려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에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